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보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중에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21년도 학년도 시험에도 임용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소통은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중간중간 외워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만 외우면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답을 딱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의사소통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외워야 하는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해설서의 72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답게 이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동화책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쵸? 동화책 속에는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해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죠. 이런 내용의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책은 글자 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더불어 있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유아들은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에 따른 즐거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도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 사진 속의 이야기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사람 봐, 날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웃고 있죠. 사람이 날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유아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능동적인 의사소통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혼자라는 것은 우리 독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복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비고치키에 의하면 혼잣말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죠. 그걸 바로 의사소통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일상에서 만나는 글자나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책과 이야기를 즐기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적절하게 말하는 경험을 통해 지금 경험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경험을 통해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아가 아름다운 우리말에 담긴 책과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가 주는 재미와 상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서 주는 다양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음을 지금 넌지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 먼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에 대한 목표로 각각의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 관련된 또 하위 목표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일상생활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우리 언어에도 발생적 문식성이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하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의 그 내용 범주에 대한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서술형으로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 다를 붙이면서요. 그리고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요, 내용 범주, 그리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앞서서 했던 목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전체 통으로 다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범주에 보면 듣기와 말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듣기와 말하기, 그 다음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말이나 보세요.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듣는다.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 느낀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작용아, 너 생각을 말해라 라고 해서 외웠죠.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말을 사용한다가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범주인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라는 내용 범주에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요,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누리과정에서는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묶여 있고 읽기와 쓰기가 묶여 있어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두 개를 이 경험 자체를 분리하고 구분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의 듣고 말하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왜냐하면 들으려면 듣고 말하기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려면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주제에 맞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로 한 가지로 묶어서 제시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듣기와 말하기로 묶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도 예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묶어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동화와 동시,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 등 일상생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즐기는 경험에 중점을 두어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라고 돼서 세 가지의 내용 범주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유아가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는요, 유아가 다양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며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기는 내용입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듣기와 내용 범주 말하기에 대해서 목표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흥미로운 주제, 익숙한 경험이 담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듣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듣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듣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주제가 담겼거나 흥미로운 주제 아니면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유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생각과 똑같죠. 여기에서는 경험, 느낌, 생각을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제가 지금 선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똑같죠?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여기는요. 때, 장소,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에서 친구하고 친구야 너 밥 먹었니? 라고 했다가 대상과 상황, 엄마가 들어오셔서 엄마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바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의 내용 범주를 여러분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요 파트를 그냥 이렇게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친구들에게 동물원에 갔던 이야기를 신나고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유아는 나는 호랑이다 어흥 하며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굵고 거칠게 한다. 이어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바꿔 말한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유아들이 원숭이 동작과 목소리를 흉내내며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들에게 동물원에 놀러 갔던 이야기를 신나게 여기 보면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려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흥하며 눈을 크고 여기 뜨고 이야기를 하며 굵고 거칠게 하고 이 부분은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거칠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바꿔 말하는 것은 원숭이의 소리는 소리를 변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변별한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병원 놀이를 한다. 의사 역할을 하는 유아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묻자 환자 역할을 하는 유아가 의사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며 배를 움켜쥔다.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옆에 있던 간호사 역할을 하는 유아가 이쪽으로 오세요. 주사 맞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금 병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쵸? 장소는 지금 병원이라는 거고요. 의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상황과 대상은 누구냐면 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화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말한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놀이 사례에서 때, 장소, 대상,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상황, 단어랑 문자를 선택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과 연결해서 답을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 내용들이요. 한 가지하고만 딱딱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랩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병원이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와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의도, 감정을 고려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바른 태도로 말하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를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죠. 똑바로 서서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바른 자세로 말한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사례도 많이 나오고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른 태도를 듣고 말한다에는 반드시 끝까지 듣고 말한다가 포함되어 있음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네, 고운말을 사용한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유행어, 속어, 신조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나왔다면 답은 고운말을 사용한다입니다. 따라서 고운말을 사용한다에서도 유행어, 속어, 신조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유아의 대화 이야기, 대화가 나왔다면 정답은 내용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고운말을 사용한다라고 바로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유아의 경험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정이가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좋아하는 유아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수정이니까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왜냐하면 시원하고 달콤하고 하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우준이가 뭐라 그래요? 끼어들게 하고 있죠. 끼어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것과 연결된다고요? 그쵸.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을 듣고 끝까지 듣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랑 연결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요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랑 연결된다고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우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짜장면 하면 끼어든다. 그때 수정이가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아직 안 끝났거든?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은 달콤해. 딸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넌? 하고 물어요. 네, 여기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핵심을 잘 찾으면 어떤 내용 범주에 어떤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사례를 짝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유아가 선생님에게 웃음 참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유아에게 어떤 방법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교사가 물어보자, 유아는 자신이 생각한 웃음 참기 놀이의 방법을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그건, 서로 웃기게 하면서 안 웃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재미있겠는데? 여기 친구들도 함께 해도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생에게 웃음 참기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래? 유아가 준서야, 서로 웃기게 해서 안 웃으면 되는 거야. 웃음을 참아야 돼. 알겠지? 선생님, 우리 이제 시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친구에게 놀이를, 또 선생님에게 웃음 참기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유행어가 쓰고 있어요? 속어 쓰고 있어요? 신조어가 나왔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나왔나요? 정말 바르고 고운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이야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는데,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고운 말을 사용해서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의 문제를 보면은요, 어떤 유아가 짱이야, 정말 너무 좋아를 짱이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줄임말을 쓰기도 해요. 뭐 어떤 게 요즘에 줄임말이 많이 있을까요? 뭐 행쇼라든지 행복하십쇼라를 행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쇼 이런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사례를 보면 바로 우리는 유행어, 그쵸? 또 속어, 신조어, 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구분 지으면서 고운말을 사용한다의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네모칸 지어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 빈칸을 뚫어두고 쓰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77페이지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우리가 다 앞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글에 관심이 가진다. 이거 중요하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아가 일상에서 말이 글로,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글이 말로 옮겨지는 것에 관심을 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관심을 가졌다고요? 말이 글로, 글이 말로 옮겨지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사례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선생님은 유아가 잘 볼 수 있도록 보드판에 천천히 김, 밥, 가, 게 글자를 크게 적는다. 유아는 보드판의 글자를 보며 천천히 따라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시험에 나와 있는 사례 예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지금 유아 경험의 실제를 내용하고 잘 연결지어서 짝을 짓는다면 내용을 찾는 것에 혼란이 좀 없겠죠. 그래서 내용을 잘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워두어야 실제 경험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냥 주변의 상징이나 읽기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환경 인쇄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표지판이라든지 그림 문자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요, 유아가 상징이나 글자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상징 글자를 그냥 쳐다봤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바로 여기과 연결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이 글로 말로 옮겨지는 것은요. 선생님이 이제 김밥 가게 어떻게 적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잘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김밥 가게를 크게 읽으면서 적어줍니다. 김, 빠, 가, 게. 그쵸? 그리고 유아들도 그걸 따라 읽으면서 천천히 적는다라는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김밥 가게를 보고서 유아가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여기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힌트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생각과 감정,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비상구를 보면서 아이들이 비상구 표지 등을 가리키면서 저것 봐. 사람이 초록 색깔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해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나 저거 알아. 저거는 불이 날 때 저쪽으로 빨리 피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비상구 표시 등에 들어있는 정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빨리 피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비상구 표시등은요. 저쪽으로 빨리 피하라는 말이야 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쵸?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로 짝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글적거리기라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끼적거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적거리기를 외우세요. 끼적거리기를 처음에 하다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선을 막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이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나타나고 이 선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모양이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는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끼적거리기. 그것이 선이 무엇으로? 모양으로. 모양이 무엇으로?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 뚫기하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내용 범주인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되어 있습니다. 책에 흥미를 가지고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상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상상하는 즐거움이 뭘까요? 신나죠. 즐겁죠. 환호성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낍니다. 말의 재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반복되는 말이라든지 해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화 동시에서 그러니까 동화와 동시를 자주 들으며 우리말의 재미와 무엇을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를 살펴볼게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먼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끝말잇기, 수수께끼, 스무고개 등 다양한 말놀이를 즐기는 내용이다. 자신의 경험, 생각, 상상을 기초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말잇기, 수수께끼, 스무고개 외우셔야 되죠. 사례에서 얘들아, 우리 끝말잇기 해볼래? 하면서 사과 하니까 민정이가 과자라고 하고 수호가 자신, 뭐 아니면 자신감, 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자신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나오면 내용을 어떤 거랑 연결하면 된다고요? 이 내용을 바로 쓰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외우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또 얘들아 선생님 저랑 수수께끼예요 라는 사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례를 보면서 내용을 연관되는 내용을 써라 그런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유아의 경험을 실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있는다. 다른 유아가 와서 내가 좋아하는 공룡책 여기 있어? 하며 책을 찾는다. 유아가 책장을 넘기며 공룡 이름 맞추기를 하다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오자 와 정말 길다. 여기서 여기 끝까지 미끄럼 타면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지? 하며 낄낄낄 웃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네, 일단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 이 부분에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가 보는 책에 대한 관심은 여기입니다. 책에 대한 관심은 여러 책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내가 좋아하는 책 여기 있어? 보세요. 책 내가 좋아하는 책이래요. 하면서 책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책에 지금 어, 책장을 넘기면서 공룡 이름 맞추기를 하다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오자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끄럼 타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와 여기부터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 정말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까지 미끄럼 타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높아서 그럼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킥킥킥 웃는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은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은이가 그 공주님이 사는 성에는 아주 유명한 사다리가 있어. 그런데 그 사다리는 보세요. 사다리가 있대요. 그럼 계속 말이 이어가고 있죠. 그 사다리는 하늘까지 올라가고 또 하늘은 또 하늘을 넘어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래요. 우주도 넘어? 이래요. 그랬더니 우주까지도 넘는데 하면서 유아들이 에? 하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 재밌죠. 지금 말의 끝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다리가 사다리로, 하늘이 하늘로, 우주가 있어?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서 우주까지 있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말잇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끝말잇기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또 스무고개가 나온다, 수수께끼가 나온다, 무엇과 연결지을 수 있다고요? 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의 내용이랑 바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요걸 못 외우시면 아무리 이걸 봐도 계속 헷갈려요. 상상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동화 동시에서 이게 동화인 것 같기도 한데, 동화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을 살펴볼게요. 3세반에서 교사가 읽어주는 무엇을? 동시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를 읽어주자
유아들이 서로 꼬물꼬물이라고 하면 까르르 웃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리본 막대를 휘두르며 꼬불꼬불하며 서로 또 까르르 웃습니다. 보세요. 말의 재미라는 것은요, 특별히 말의 반복을 이용해서 또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힌트가 뭐였냐면 동시에서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동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 동시에서 반복되는 단어, 언어 유희를 이용한 단어를 제시를 한다면 이처럼 동화와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도 이렇게 외워야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두고 암기해 두신다면 사례를 보면서 내용을 바로 찾아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인의 사니까 사회관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호호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